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놀라운 역사적 사실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영국 왕실에 숨겨진 독일 혈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현재 영국 국왕 찰스 3세가 사실상 독일 혈통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필립 공이 그리스 왕자였지만 실제로는 독일 혈통이었다는 사실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시면 영국 왕실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이야기는 17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였죠. 스튜어트 왕조의 마지막 군주인 앤 여왕이 후계자 없이 세상을 떠나면서 영국 왕위 계승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영국 의회는 가톨릭 군주를 거부했고 프로테스탄트 계승을 보장하는 왕위 계승법에 따라 독일 하노버 공국의 선제 후 게오르크 루드비히를 왕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는 영국 국왕 조지 1세가 되었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조지 1세가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평생 독일어와 프랑스어만 구사했고 영국에서의 첫 몇 년간 의사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조지 1세는 54세의 나이에 영국 왕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독일 하노버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재위 기간 동안 하노버를 자주 방문했고 영국보다는 고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하노버 왕조는 조지 1세부터 시작해서 조지 2세, 조지 3세, 조지 4세, 윌리엄 4세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독일 혈통이었고 주로 독일 귀족들과 결혼했습니다. 특히 조지 3세의 경우를 살펴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그는 1760년부터 1820년까지 60년간 재위했으며 미국 독립전쟁 당시 영국의 군주였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인들이 독립을 위해 싸웠던 상대는 영국인이 아닌 독일계 국왕이었던 셈이죠. 조지 3세는 독일 메클렌부르크 슈트렐리츠의 공주 샤를로테와 결혼했습니다. 이로써 왕실의 독일 혈통은 더욱 농축되었죠. 그들의 아들 조지 4세 역시 독일 브런즈윅의 공주 캐롤라인과 결혼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노버 왕조는 지속적으로 독일 혈통을 유지해왔고 영국 왕실은 사실상 독일 귀족 가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37년 18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한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군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독일 혈통이었습니다. 빅토리아의 아버지 켄트공 에드워드는 조지 3세의 아들이었고 어머니 빅토리아는 독일 작센코부르크잘펠트의 공주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빅토리아 여왕의 결혼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촌인 독일 작센코부르크 고타의 알베르트 공과 결혼했습니다. 알베르트 공은 완전한 독일인이었고 영국으로 온 후에도 독일식 사고방식과 문화를 유지했습니다. 알베르트 공은 영국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를 영국에 도입한 것도 바로 그였습니다. 이는 독일의 전통이었는데 알베르트 공을 통해 영국과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빅토리아 여왕과 알베르트 공 사이에서는 9명의 자녀가 태어났고 이들은 모두 유럽 각국의 왕실과 결혼했습니다. 이로 인해 빅토리아 여왕은 유럽의 할머니라고 불리게 되었지만 동시에 독일 혈통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세상을 떠난 후 1901년 그녀의 아들 에드워드 7세가 즉위했습니다. 에드워드 7세의 정식 가문명은 작센코부르크고타였습니다. 완전히 독일 이름이죠. 에드워드 7세 역시 독일계였고 덴마크의 알렉산드라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알렉산드라 공주 역시 독일 혈통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 왕실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대부분 독일계 혈통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7세의 아들 조지 5세가 즉위했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지 5세의 정식 이름은 조지 프레데릭 어니스트 알베르트였는데 이 모든 이름들이 독일식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영국이 독일과 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영국 왕실의 독일 혈통과 독일식 가문명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1917년
조지 5세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왕실의 독일식 가문명인 작센코부르크 고타를 버리고 영국식 이름인 윈저로 바꾼 것입니다. 이는 1차 세계대전 중 반독일 정서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문명을 바꾼다고 해서 혈통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지 5세와 그의 후손들은 여전히 독일 혈통이었고 단지 이름만 영국식으로 바꾼 것일 뿐이었습니다. 조지 5세의 아들 에드워드 8세는 미국인 월리스 심슨과의 사랑을 위해 왕위를 포기했고 그의 동생 조지 6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지 6세 역시 독일 혈통이었고 스코틀랜드 귀족 가문인 보우스라이언의 엘리자베스와 결혼했습니다. 조지 6세와 엘리자베스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바로 엘리자베스 2세였습니다. 그녀 역시 독일 혈통을 이어받았죠. 엘리자베스 2세는 1947년 그리스의 필립 왕자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필립 공은 그리스 왕자였지만 실제로는 독일 혈통이었던 것입니다. 필립 공의 아버지는 그리스의 안드레아스 왕자였는데 그는 덴마크 글릭스부르크 왕조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글릭스부르크 왕조 자체가 독일계였습니다. 필립 공의 어머니 알리스 공주는 더욱 확실한 독일 혈통이었습니다. 그녀는 독일 바텐베르크 가문 출신이었고 빅토리아 여왕의 증손녀였습니다. 결국 엘리자베스 2세와 필립 공의 결혼은 독일 혈통끼리의 결합이었던 셈입니다. 이들의 아들인 현재의 찰스 3세는 말할 것도 없이 독일 혈통을 이어받았죠. 찰스 3세의 경우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독일 혈통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는 다이애나 스펜서와 결혼했지만 다이애나 역시 영국 귀족이면서 동시에 독일 혈통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재 찰스 3세의 왕비인 카밀라 역시 영국 귀족 출신이지만 유럽 귀족들의 복잡한 혈통을 고려할 때 독일계 혈통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찰스 3세의 아들 윌리엄 왕세자는 케이트 미들턴과 결혼했습니다. 케이트는 평민 출신이지만 그녀와의 결혼으로도 영국 왕실의 독일 혈통은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윌리엄 왕세자와 케이트의 자녀들인 조지 왕자, 샬롯 공주, 루이 왕자가 태어나면서 영국 왕실에 처음으로 상당한 비율의 영국 혈통이 섞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주된 혈통은 여전히 독일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 왕실만 독일 혈통인 것이 아닙니다. 유럽 대부분의 왕실들이 독일계입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의 왕실들이 모두 독일 혈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성로마 제국 시대부터 형성된 독일 귀족들의 네트워크가 근대까지 이어져 온 결과입니다. 독일 지역에는 수백 개의 크고 작은 공국들이 있었고 이들 귀족 가문들이 서로 결혼하면서 복잡한 혈연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이들 독일 귀족 가문들은 유럽 각국의 왕위에 올랐고 현재까지도 그 후손들이 유럽 왕실들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도 독일 혈통이었습니다. 그의 부인 알렉산드라는 독일 헤센다름슈타트 공국 출신이었고 니콜라이 2세 자신도 어머니 쪽으로는 독일 혈통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유럽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 숨겨진 아이러니는 서로 싸운 나라들의 왕들이 모두 친척이었다는 점입니다. 영국의 조지 5세, 독일의 비렐름 2세,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는 모두 빅토리아 여왕의 손자들이었습니다. 즉, 사촌 형제들이 각자의 나라를 이끌면서 서로 전쟁을 벌인 셈이었죠. 비렐름 2세는 빅토리아 여왕의 첫째 딸인 빅토리아 공주와 독일 황태자 프리드리히의 아들이었습니다. 조지 5세는 빅토리아 여왕의 아들 에드워드 7세의 아들이었고 니콜라이 2세는 빅토리아 여왕의 딸 알리스의 사위였습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 함께 자랐고 서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와 민족주의의 대립으로 인해 결국 전쟁을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국 왕실의 독일 혈통은 영국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서 언급한 크리스마스 트리 외에도 많은 독일 전통들이 영국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악 분야에서도 독일의 영향은 컸습니다. 조지 1세 시대부터 독일 음악가들이 영국 궁정에서 활약했고 핸델과 같은 독일 작곡가들이 영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건축과 예술 분야에서도 독일적 취향이 영국 왕실과 상류층에 스며들었습니다. 특히 빅토리아 시대의 건축과 장식 예술에는 독일적 요소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독일의 교육제도와 학문 전통도 영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9세기 영국의 대학 개혁에는 독일의 대학 모델이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영국 왕실의 독일 혈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먼저 혈통이라는 개념 자체가 현대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찰스 3세와 그의 가족들은 수백 년간 영국에서 살아왔고 영국의 전통과 문화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독일 혈통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분명히 영국적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여전히 흥미로운 역사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유럽의 왕실들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국경과 민족 개념이 얼마나 근대적인 산물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복합적 정체성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영국은 앵글로색슨, 바이킹, 노르만, 그리고 독일계 등 다양한 민족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나라입니다. 최근 브렉시트 과정에서 영국의 유럽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영국이 유럽과는 다른 독특한 나라라는 주장들이 제기되었죠. 하지만 영국 왕실의 독일 혈통을 고려할 때 영국과 유럽 대륙의 연결고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은 지리적으로는 섬나라이지만 역사적으로는 유럽 대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정치적 통합의 당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국과 유럽의 관계가 단순히 경제적이거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국 왕실의 독일 혈통은 유럽이 하나의 문명권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영국 왕실에 숨겨진 독일 혈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714년 조지 1세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찰스 3세에 이르기까지 영국 왕실은 사실상 독일계 가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영국 왕실의 정당성을 훼손하거나 영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럽 역사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국경과 민족 개념은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것이며 과거의 왕실들은 혈연관계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영국 왕실의 독일 혈통은 이러한 유럽사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역사를 알면 현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국 왕실의 독일 혈통이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유럽의 복잡한 역사와 문화적 다양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